내가 왜 그렇게 작게 생각하고 아둥바둥 살고 내가 왜 이렇게 작게 사업했을까? 우리는 관성적으로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하려는,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밑줄 짝 별표 5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채널 연미솔의 연미솔입니다. 오늘은 연미솔의 밑줄 쫙이라는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와 봤는데요.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선망하는 롤모델의 집에 초대받아서 갈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곳을 보고 싶으신가요? 저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서재를 보고 싶더라고요. 과연 저 사람은 어떤 책을 읽고 지금의 방향성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? 가끔씩 저희 집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읽는 책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가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. 아,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뿐만이 아니구나. 같은 책을 읽더라도 이 부분 정말 인사이트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다 저마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 혹은 그래 맞아 하고 무릎을 탁 쳤던 경험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2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인데요. 만일 당신이 무언가에 도달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한다. 아니, 왜 이걸 6개월 안에는 해낼 수 없는 거지? 이 질문은 종종 이렇게 확장되기도 한다. 10년 걸릴 목표를 6개월 안에 달성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? 그렇게 요구하며 누군가가 당신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면?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, 같은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 사실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도 받았습니다. 우리가 부의 어떤 이 축적이라는 것은 나이와 함께 비례한다라는 생각이 주를 이뤘잖아요. 사실 부의 추월차선은 우리가 젊어서 왜 부를 가지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시작하죠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내가 무언가를 계획한다면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걸 6개월 안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히려 그 일을 효율적으로, 효과적으로 혹은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 어떤 기지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우선은 첫 밑줄을 쳐놨습니다. 두 번째 저의 밑줄 쫙은 47페이지입니다. 나아가 그는 자신의 일과 사업, 아이디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2개의 질문을 제시한다. 첫째, 내가 매일 떠올리는 문제들 중 아직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? 둘째, 아직 아무도 세우지 않은 멋진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?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사업가라면 던져보라고 하는데요. 제가 플리크를 기획할 때에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웃풋을 위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. 누군가가 인풋만을 주는 플랫폼에 힘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 인풋을 가지고 행동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무언가 결과값을 낼 수 있는 것까지 책임져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게 정말 잘만 된다면 이거는 대박 아이템은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제가 이제 플리크 운영 3개월 차인데 사실 너무 어려워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플랫폼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잘 만들어 보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장에 나와요. 뭐냐면 사명이란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. 미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명감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플리크를 잘 키워나가 보고 싶습니다. 다음 세 번째 저의 밑줄 쫙입니다. 사람들이 내 제품을 사지 않는 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내 것보다 더 좋은 걸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. 그러면 문제 정의가 달라질 것이다. 당신의 물건이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다. 더 좋은 걸 사려는 것뿐이다. 파는 사람이 제 값을 받고자 한다면 사는 사람 또한 제 값을 치르고자 한다는 것. 그의 풍부한 경험에 바탕한 장사 철학이다.
저는 이 부분을 읽고서는 가격 책정에 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부분이 어떤 명쾌한 답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무조건적인 가격의 인하만이 어떤 매출의 극대화를 부르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. 판매자가 그 가격에 합당한 퀄리티에 혹은 그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그 가격이 얼마이든지 간에 기꺼이 그것을 지불하려고 하는 용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나는 무분별한 가격 인하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인사이트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. 자신의 지위, 능력은 나중에 언제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이걸 느낀 게 무언가를 크게 이루신 분들을 보면 되게 겸손하잖아요, 태도가. 근데 그들이 겸손한 이유는 그들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. 근데 이제 저처럼 아직 하수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계속 내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게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도 일이 앞서야 되는데 자꾸 내가 앞서서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무언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은 이 안에서 뭔가 울컥울컥한 감정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내 자아를 조금 내려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밑줄을 쫙 그어두었습니다. 153페이지인데요. 10% 큰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경쟁하겠다는 뜻이다. 모두가 10% 큰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. 10배 큰 것을 목표로 하면 그곳에는 당신뿐이다. 10%가 아니라 10배 크게 생각하는 것은 꼭 100배 더 힘들지는 않지만 보상은 100배 더 크다. 이거는 진짜 저는 100% 1000% 공감하는 말이고 제가 이전에 남PD님 그 위에 올려주세요.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울컥하는 감정을 가지고 막 울면서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. 내가 왜 그렇게 작게 생각하고 아둥바둥 살고 내가 왜 이렇게 작게 사업했을까 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저도 진짜 이 생각의 크기가 커진다고 내가 써야 하는 에너지가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쵸? 뭔가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할 때 내가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쓰는 것은 그게 10%든 10배이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소모량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성적으로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하려는 그거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10배 더, 10배가 뭐예요? 100배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10배 키우는 거는 사실은 1도 아닌 순간들이 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밑줄짝 별표 5개입니다. 172페이지. 인생은 결코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는다. 생각해보라. 편안하게 얻은 게 하나라도 있는지를. 뭔가를 얻으려면 빈틈이 없는 매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.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칭찬할 것 같은가? 천만에다. 속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려 몹시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먼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을 세상은 더 높게 평가하고 도와준다. 상대에게 도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장 용감하게, 가장 빠르게 성공한다. 이 부분은 만약에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. 우리는 무언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. 뭔가 부족한 모습, 아니면 내가 잘 못하는 거, 아니면 내가 어설픈 거, 그다음에 내가 조금 어리버리한 거 이런 것들을 숨기고 싶고 뭔가 내가 잘하고 그다음에 매끈하고 누군가에게 보였을 때 완벽하게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해요. 근데 저 역시 이 부분을 깨려고 진짜 많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매력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더라고요. 무언가 어색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여요. 최근에 저희 남편이랑 같이 취중사단 부부의 대화를 시작했잖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맨날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서 얘기만 하니까 저의 뭔가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공감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었어요. 근데 지난주 영상은 폭망한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다음은 264페이지에 있는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. 행복해지고 싶은가? 그럼 행복하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녀라.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. 최소한 자신이 한 말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?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은 분명 하지 않을 것이다. 이거 공표의 효과라고 하죠. 저는 이거 진짜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거대한 거를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를 속으로만
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왜냐면 우선 1번, 나조차도 그게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거든요.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얻게 될 어떤 부끄러움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떤 나의 원대한 목표나 포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.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.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성인이 될수록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잃고 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효과예요. 우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부터 아니면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부터 혹은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SNS를 통해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꼭 공표해 두세요. 제가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일 때 나는 1년 후 100배를 달성하겠다 막 말도 안 되게 공표해 놨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. 네,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밑줄 짝은 326페이지부터입니다. 우리가 실패하는 건 좌절감 때문이 아닙니다. 조급함 때문이죠. 탁월함의 길이 곧장 뻗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가장 빨리 가는 직선을 그리기 위해 조급함과 초조함을 안고 삽니다. 하지만 비범한 성과는 이 직선 위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.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명심하세요. 드라마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. 발전과 성과가 없다고 해서 자꾸만 자세를 바꾸고 생각을 고치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사람에겐 좋은 조언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. 너무 변화무쌍하니까요. 이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어찌 보면 이 책의 어떤 정리, 마지막 한 줄 정리 같기도 한데요. 저도 플리크 만들 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는 투자를 받을 겁니다.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더 멋진 공간을 만들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. 제 영상에 다 남아있으니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요새 그 말이 쏙 들어갔잖아요. 그쵸?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역시도 너무 속도에 매몰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내가 투자를 받으려는 궁극적인 그게 뭐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였던 것 같아요. 나 투자 받았어. 내가 기획한 이 사업 아이디어 되게 좋은 아이디어야 라고 내 스스로의 인정이 아니라 무언가 타인의 인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잘 생각해 보니 지금 플리크는 사실상 외부의 자본이 들어오지 않아도 제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작하는 기업에 굳이 선장을 여러 명을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어찌됐든 플리크가 정말 탄탄하게 그리고 천천히 제가 해야 할 어떤 그 과정들을 잘 거치다 보면은 언젠가 그런 좋은 기회들도 만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급함을 내려놓기로 했지만 저도 밤마다 조급해서 기도하고 잡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연미술의 밑줄 쫙 첫 번째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. 우리 돈볼리님들은 또 제가 밑줄 친 부분과 또 다른 부분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혹시 그 부분도 같이 댓글창에 공유해주세요. 아마 이 한 가지 책을 여러 명의 인사이트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사고가 더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저는 플리크에서 인사이트 북클럽을 통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각 책마다 나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내 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매주 하고 있어요.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사이트 북클럽을 통해서 또 저와 또 더 넓은 커뮤니티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할게요. 저는 연미소리였습니다. 안녕.